안녕하세요. 워너비 국어학원 하진우 선생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독서는 어떤 식으로 푸는지 3학년 21년도 3월 모의고사 법률 지문을 가지고 사회 제재죠. 사회 영역 법률 지문을 가지고 스피디하게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마인드를 조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문학 지문에서 흔히 이제 비문학이지만 독서 영역이라 그러죠. 비문학 독서 영역을 풀어나갈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일단 저는 항상 문제를 먼저 보시고 내가 무엇을 풀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할지 어느 정도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식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지문을 읽어나가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문부터 줄줄줄줄 읽어나가는 방식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 해당하는 녀석은요. 일종의 이 녀석은 내비게이션 같은 놈이랄까요? 이 지문 독해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를 미리 알려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등한시하고 문제를 등한시하고 바로 지문으로 갔다가는 헤매실 위험이 커집니다. 자, 이게 한 영상이 15분짜리라 아마도 이제 스피디하게 진행해도 이것저것 전달을 좀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될 수 있어요. 아마 두 편으로 나누어서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하나 정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법률 지문이에요. 원래 여기 있었던 문제를 제가 지워버린 채로 PDF로 만들었는데요. 2페이지 펼치시고, 먼저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수업을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 사회 지문, 비문학 독서 중에 사회 지문에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 지문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경제 지문, 그 다음에 법률 지문이겠죠. 이 경제 지문 역시 지금 사실 제일 고난도 문학 지문 중 하나인데요. 이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등장하는 글감들이 사실 조금씩 돌고 돌아서 어느 정도 학습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면서 좀 수월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정확히 되면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해 나갈 이 법률 지문 같은 경우는 아주 상당히 많은 법적 전문 용어, 법률 용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어나갈 때 이것저것 체크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이걸 뭐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써먹히는 것들 한 두 가지 정도만 핵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체크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에요. 한데, 체크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지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선택과 집중이죠. 어떤 부분은 집중, 어떤 부분은 약간 이렇게 빠르게 흘려 넘겨서 읽을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답을 찾아내실 때 선택지 안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할 것들이 대부분 체크하신 것들이라는 걸 깨달으실 즈음엔 거의 틀리지 않는 경지에 올라서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법률 지문에서 어떤 놈들을 체크해야 할지 그것들을 한번 잡아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법률 지문은 이거는 안 돼, 이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멘트가 나올 때 그냥 큰 맥락이 이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가 아니라 B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 우리는 당연히 B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이놈이 당연히 중심 내용이 되겠죠? 요런 데다가 밑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녀석을 날려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나중에 선택지 안에서 여러분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 녀석이 틀렸다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적 측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법률 지문에서 아까 제가 사례를 상당히 많이 든다 그랬죠. 법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례에 적용을 하는 모습들을 대부분의 지문에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문 속에 조건문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조건이 뭐냐면 뭐뭐 하는 경우 또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때 등등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정도의 조건문을 만나면 조건을 걸면 선지 안에 써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녀석들 같은 경우 쭉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물결 체크를 해서 눈에 띄게 합니다. 물결을 하기 싫으시다. 두 줄을 하시든 진한 밑줄을 하시든 상관없으세요. 너무 길다. 그럼 쭉 가시다가 끝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물결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의 체크사항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이거를 깊이 있게 수업을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가까이 써먹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압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갑니다. 문제 먼저 훑어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비 장착 후 독해하고 문제 풀러 오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문제를 한번 훑어볼게요. 자, 지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잠깐만요. 색깔 좀 바꿀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실제 이런 체크를 하거든요. 설명이다 하면 서술 방식 유형이에요. 서술 방식, 설명 방식 그걸로 옳은가 안 하기 때문에 글 전체 주제 일치, 핵심 내용과의 일치 이런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글의 구조와의 일치 이런 마인드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번을 갈게요. 6번. 이 글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 내용 일치 문제는 주어 부분에 지문 곳곳 핵심 어들을 담고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아요. 민법, 보충적 해석, 언어적 표현 없이 법률 행위의 해석, 자연적 해석.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무슨 해석이라는 걸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자연적 해석이니 보충적 해석이니 하는 것들을 지금 딱 봤을 때 이거 지금 지문 속에서 분명히 2개 이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지문이겠구나. 그렇다면 이놈들의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내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정도의 마인드를 잡으세요. 그 다음 7번 갑니다. 일정한 기준 네모가 되어 있는 것으로 틀렸는데요. 틀린 걸 고르는 건데 일정한 기준이라고 여기 네모가 되어 있으면 지문에도 네모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가봅시다. 예, 여기 있네요. 앞에 이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문단 안에 답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옆에다가 이런데 아니면 여기 옆에 이런데 샵 6, 꼭 샵 없어도 됩니다. 6번을 여기 이 문단 읽고 풀겠다라는 마인드를 잡는 겁니다. 자, 지금 잠깐 이쪽을 지워버리고 왔어요. 지금 이 문단을 읽고 6번을 푼다라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정도에 적었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됐고 8번 가봅시다. 8번 기억 니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기억이 니은을 바탕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묻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하라라고 독서에서 많이 묻는데 이 윗글을 바탕으로 풀라는 거에 비해서 이 녀석은 상당히 친절한 거예요.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냥 윗글이라고 하면 지문에 어디를 읽고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여기를 먼저 훑어보고 들어가지만 저는 지금 기억 니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를 우리는 찾아가 보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앞페이지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라는 두 녀석이 있네요. 이 두 놈을 가지고 지금 차이점을 잡는 아까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 잠깐 읽었던 그런 놈들이네요. 요 놈으로 우리는 7번을 풀이를 할 겁니다. 자,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8번이었군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볼까요? A에서 이것도 지금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 녀석 여기 9번 읽고 A를 읽고 9번을 풀면 되겠네요. 옳은 거 하나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네요.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 A가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여기 있었군요. 밝히는. 자, 서술어에 보통 밑줄을 그어주죠.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 형용사, 용어는 필수 성분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밝히다죠. 그러면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을 보세요. 진의를. 자, 진의를 진정한 의미, 진짜 뜻 정도일 텐데, 그 녀석이 여기에 대입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진의를 밝히는 이었죠. 밑줄은 여기 있었고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 녀석을 요놈들 앞에다가 대입할 때 조금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세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번 보세요. 진의를 우리는 촛불을 진의라고 바꿀 수는 없죠. 어젯밤 진짜 의미와는 다릅니다. 눈을 밝히다 진짜 의미 진의 전모를 밝히다 그 사건의 진의를 밝히다 비슷하죠? 음식을 밝히다 전혀 안 되죠. 답은 4번이겠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어휘 문제는 나오면 가장 먼저 풀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어느 정도 세웠으니까 지문 독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조금 얇게 만들어서 가보겠습니다.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유언,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 법률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다 했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어떻다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표시 행위에는 말이나 글뿐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은 동작이나 침묵 등도 포함된다. 법률 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 정의하는 단어는 지금처럼 체킹해 두세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해서 이론, 다른 의견의 여지가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But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했으므로 문제가 되겠죠. 뒤에 문제점, 단점 한 개는 세모 표시를 하세요.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그 다음에 의사 표시를 받아들인 상대방의 표시 수령자가 의사 표시를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 자,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법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지문이 법률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법률 행위 해석이 필요하다. 뭐뭐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입니다. 체킹. 자,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률 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지금 법률 행위의 해석이라는 게 이 지문 속의 핵심 키워드. 글 전체 주어입니다. 요 녀석은 이러한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였으므로 요거는 지금 법률 행위 해석의 장점, 효과. 자, 아까 체크사항에서 장점, 효과 이 녀석하고 제가 좀 전에 의의라는 말을 같이 썼죠. 의의의 정확한 뜻은 좋은 장점, 효과, 긍정적 의미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놈들 옆에다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체크를 해 놓습니다. 요렇게 말이죠.